안녕하세요. 오늘 식단 평가 두 번째로 해볼게요. 처음에 식단 평가는 이제 동해인님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신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보면 키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몸무게도 93.9, 그 다음에 골격근량 44.7에 체지방 17%, 17.3%예요. 목표는 다이어트로 하시면서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보시면 이분은 교대 근무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식사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대 근무를 아직도 이거를 식사를 어떻게 가져가 줘야 되는지 좀 많이 막막하긴 해요. 왜냐면 교대 근무 자체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교대 근무는 한 일주일 동안 나이트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데이 하고, 일주일 동안 뭐 이브닝 하고,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24시간 깨어있고, 막 그냥 막 들쭉날쭉하고 이러더라고. 일단은 이분 식단을 봤을 때, 탄수화물을 섭취를 이제 저탄 가져가지고, 고탄 가져가지고, 그 다음 저탄을 가져가줘요. 이렇게 가져가주는 이제 탄수화물 사이클링인데, 전 딱 봤을 때 섭취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저탄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저탄하면 고지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만큼 지방 섭취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데, 근데 이게 교대 근무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장시간 깨어 있다 보면 우리 몸의 대사량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맞을 수는 있긴 있는데, 정석적인 탄수화물 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칼로리를 늘려줘야 돼요. 2100까지 저는 늘려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뭔 말이냐면, 탄수화물 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글리코겐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내가 글리코겐 저장량이 있죠. 얘를 고갈을 시켜요. 극저탄수랑 저탄을 하면서 고갈을 시키면 이게 글리코겐 저장 탱크가 두 개가 생겨요. 이게 약간 제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의 한 1.6배에서 2배 정도가 더 많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효과가 뭐냐면,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게 그 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요. 보통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동면중님,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부만 저장이 돼요. 글리코겐으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글리코겐은 저장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일부만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 게 맞아요. 글리코겐을 고갈시킨 다음에는 먹는 탄수화물이 대부분 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칼로리 섭취가 너무 적어요. 칼로리 섭취가 너무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착각을 하시는 게, 그냥 저탄 지방 자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가져가 주면 고지를 가져가 줘야지 지방 사용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고갈시켰을 때의 추가적인 장점이 지방 사용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려면 지방 섭취량도 늘어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면중이 그러면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줬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컨디션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칼로리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탄수화물 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식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탄고지와 그 다음에 뭐 고탄 저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식단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식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식단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식단이다 보니까 제가 보통은 추천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식단 자체가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자체도 완벽해야 돼요. 그 다음 운동도 굉장히 그 결에 맞아야 돼요. 왜냐면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는 운동이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식단으로 글리코겐을 회복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글리코겐을 고갈시켜준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운동도 어렵고.
그래서 완벽한 식단과 생활, 운동이 3박자가 맞지 않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탄수화물 사이클링 그 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 사이클링 메소드도 제가 올려놓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야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식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해요. 일단은 지방 섭취량을 늘리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수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정해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자는지, 무기력해지지가 않아야 돼. 왜냐하면 무기력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대사량이 낮아진다라는 거고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이 생활 사이클이 잘 잡히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면 양 자체가 많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체중을 기록을 꼭 해보세요. 그래야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글리코겐 로딩 밴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극저 탄수화물에만 체중을 기록을 하세요. 아무래도 글리코겐 로딩이 되면, 글리코겐이 회복이 되면 체중이 1kg에서 2kg, 많게는 막 3kg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쪼꼬마돌님이신데, 쪼꼬마돌님 같은 경우에는 림메스업을 원하세요. 이제 키는 170.4cm에 몸무게 75.8, 골격근 39kg, 체지방 12%, 그리고 위치는 지금 이쪽에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 요렇게 드시고 계세요. 거의 정형화되게 드시고 계신데, 생활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400g 먹고 닭가슴살 먹고 운동 갔다가 그 다음에 고구마 닭가슴살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일단 칼로리 자체가 막 넉넉하진 않아요. 2200칼로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 같은 경우에는 183g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1400칼로리예요. 1400칼로리인데 아침만 600이야. 아침만 600이고 나머지 800이 좀 뒤에 밀려 있어요. 식단을 조금 더 잘 분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제가 전분 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게 아침 일어나서 운동 전에 드시는 걸 아마 든든하게 드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래봤자 글리코겐 회복에는 일부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막 이상하게 돌아간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그 글리코겐은 뭐 탄수화물은 24시간 전에 쓴 거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기간이에요. 24시간 동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에 잘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얘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도움은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부만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것도 너무 간격이 좁긴 해요. 너무 간격이 좁아요. 이게 식사를 한 다음에 인슐린이 팍 분비가 되고 다시 떨어질 때쯤 어떻게 보면 운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너무 텀이 짧긴 해요. 소화시키는 텀도 그렇고. 그러면 운동이 저강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을 딱 시작할 때부터 고강도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이거를 조금 더 가볍게 드시고 요쪽에 힘을 주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식사량이 지금 2200인데 이분 대사량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드시는 게 맞아요. 조금 더 드시는 게 맞아서 식사량을 저는 조금 더 늘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 림메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식사량을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그 다음에 8월부터 시합 준비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조금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합이 8월 달에 준비가 들어가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10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지방률이 12%예요. 체지방률이 12%인데 이게 만약에 8%까지 깎는다라고 봤을 때는 40일, 5%까지 깎는다라고 봤을 때는 63일, 3%까지 깎는다라고 했을 때는 89일 정도가 걸려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다이어트 기간이 있어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요. 12%에서 8%까지 이렇게 빼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고 치팅데이가 들어가줘요. 이게 치팅데이 없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컨디션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특히 대회 준비할 때 컨디션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잘 해야지 나중에 로딩 밴딩을 잘 할 수 있어요. 로딩 밴딩을 하면 이거를 만약에 이거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싹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컨디션이 좋아야지 얘가 잘 올라와요. 왜냐면 얘는 이제 수분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수분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치팅데이를 가져가 주고 그리고 로딩 밴딩을 하기 때문에 요 7일을 빼놨어요. 따로 7일을 빼놨어요. 이제 뭐 단수, 그 다음에 밴딩, 그 다음에 로딩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있죠. 이게 사실 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게 원래 이게 정석인데 그 내가 더블 클릭을 해버렸네. 원래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너스 500 칼로리를 했을 때 그 정석적인 속도예요. 이게 마이너스 500 칼로리 했을 때 정석적인 속도고 요거는 조금 더 그 유산소 운동이랑 빠르게 진행을 한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 보디빌딩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양파 한 껍질 한 껍질 벗기듯이 진행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되긴 해요. 이렇게 되긴 해.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컨디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겠죠. 8월 달부터 대회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대회가 있거나 아니면 10월 달에 대회가 있다라고 하면 일정이 너무 빠듯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달에 대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89일 잡으면 8월이나 7월 달에 조금 들어가는 게 근데 보통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대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체지방을 더 빼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강도를 높이고 결국에는 그럼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해요. 로딩 밴딩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져가 주면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무성님 이제 보면 최무성님도 림매섭이에요. 그래서 키는 175cm고 체중 78kg, 근육량은 38에서 39 정도 나가시고 체지방량도 13에서 14. 이거 아마 퍼센테이지일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일 것 같고 위치는 요쯤에 계세요. 식단을 봤을 때 이게 쭉 봤을 때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HMB 드신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추가적으로 또 드시는 거겠죠? 이게 안 적어두셔서 HMB가 아침 저녁 그리고 운동 30분 전에 먹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운동 시작 전에만 적혀 있어서 그리고 아르기닌 이게 드시는데 아르기닌 사실 이 타이밍이 아니에요. 아르기닌 이거 아르기닌 빠셔도 되고 그리고 저녁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늦게 퇴근을 하세요. 12시에 아마 센터 마무리 하시고 퇴근을 하시는 것 같고 12시 반에 식사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거 빼는 게 원래 맞긴 맞아요. 이거 빼는 게 맞긴 맞아. 왜냐면 여기에 식단이 들어가면 그 취침이 너무 늦어져요. 취침이 너무 늦어지고 보통 여기에 만약에 드신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가볍게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야채는 무조건 빼야 돼요. 수면 시간이랑 이게 텀이 짧잖아요. 이럴 때는 야채는 무조건 빼줘요. 섬유질은 그 잘 때 방해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차라리 조금 요거를 여기다가 힘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피로감 이슈가 있어요. 이게 수면은 어릴 때부터 몇 시간 자도 개운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트래킹을 하셔야 돼요. 수면은 무조건 트래킹을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운함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냥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6시간 자고 이거 굉장히 불규칙하실 거예요. 이거 분명 불규칙하실 거야. 그리고 식사도 주에 2, 3회 치팅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드시는 거는 연어, 사시미, 초밥, 돼지고기인데 이거 그럼 언제 드시겠어요? 이거 언제 드시겠어? 내 생각에 이거 퇴근 후에 드실 가능성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수면이 무조건 밀려요. 수면이 무조건 밀려. 이게 수면이 개운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러면 계속 피로는 만성적으로 돌아가요. 수면은 개운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은 무조건 주무셔야지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수면 패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굉장히 불규칙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잘하면 새벽 3, 4시까지 안 주무실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근성장에 있어서 훈련 중량은 느리지만 늘다가 정책이에요. 정책이고 근데 인바디상으로 근육량은 전혀 늘지 않고는 있어요. 근데 나 이거 궁금한 게 왜 운동량과 시간은 왜 줄이시고 강도는 올리시고 있는 게 난 이거 잘 이해 안 돼요. 이거 안 돼. 왜 파워 훈련인가 이게? 근비대 훈련이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운동 프로그램에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닌데 분명히 어떤 메소드가 있는 거겠죠? 메소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엘리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그 메소드가 있긴 있어요. 메소드가 있긴 있는데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싶거든요. 지금 이 근육량에 있어서 그 정도인가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강도를 올렸을 때 정말 완벽하게 수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근육량은 나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운동을 잘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만큼 자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 얘기는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볼륨 줄이는 거는 나는 조금 물음표이긴 해요. 물음표이긴 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이 하고 계시는 게 근비대 훈련인지 아니면 파워 훈련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 두 개가 달라요. 옛날에도 저도 근비대랑 파워 훈련이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는 제 생각에 파워 훈련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부스터 드시는 거, 토탈러 부스터 드신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베탈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섭취량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베탈라닌 부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부족해요. 왜냐면 체중 키로당 0.065g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70kg면 4.5g 정도 먹어야 돼요. 4.5g 정도 먹어야 돼. 그래서 섭취량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베탈라닌이. 근데 지금 살짝 부족하긴 하죠. 원래 토탈워도 굉장히 베탈라닌을 많이 넣어둔 제품이에요. 보통은 이거 한 1.6g이나 아니 별로 안 넣어놔요. 베탈라닌. 근데 이거 한 번에 드시지 마세요. 이거 베탈라닌 4.5g 이거 한 번에 드시면 막 메스껍거나 막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챙기시는 게 맞고 이거 아르기닌을 제가 여기다가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거 원래 그 영상 그 다음 분에서 이제 알려드려요. 아르기닌 왜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거 혹시나 토탈로 드시는 분들 만약에 밤에 드시고 그 수면 방해될 수 있어요. 이거 밤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낮에 드시기 때문에 제가 별말은 안 하는데 이거 나린진 들어가 있으면 얘가 카페인 분해를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오래 갈 수가 있어 카페인이. 그래서 밤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드스쿨님인데 올드스쿨님은 좀 스펙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176cm에 체중 83.6kg 그 다음에 골격근량이 45나 돼요. 굉장히 높아요. 여기 위치해 계시고 체지방률은 7.8% 이거 되시는데 몸이 거의 완성형이죠 지금 봤을 때. 근데 이분 식단이 장난 아니야. 식단이 일단은 제가 딱 봤을 때 좀 치시는데? 이 정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식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빵이랑 그 다음에 잼, 오믈렛 드시고 사과 반 개 이렇게 드시고 두 번째 식사에서 밥, 제육, 닭가슴살. 그러니까 제가 보통 밥 플러스 닭가슴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클래식한 식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요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가 아니면 밥량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밥량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육 드시고 계세요. 제육으로 이제 지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칼로리가 보충이 돼요. 그 다음에 유청 단백질, 그릭 요거트, 바나나. 이게 운동 전에 드시는 건데 요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거 안 드셔도 돼요. 이거 빼셔도 돼.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이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식사가 1시고 운동이 4시 반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식사 텀이 좀 길어져서 이게 고민인데 차라리 이게 너무 고민이면 스포츠 드링크를 드시는 게 나아요. 게토레이 파우더. 제가 이거 좋아하는 조합이 있거든요. BCA. 이렇게 게토레이 파우더에 BCA 무맛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운동 후에 크레아틴 컴뱃 이렇게 드시고, 이거 컴뱃은 더 늘려도 됩니다. 이거는 운동 후에는. 근데 뭐 바로 식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으셔도 되는데, 더 만약에 식사 텀이 조금만 길어져도 늘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식사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드시죠. 근데 이분이 지금 딱 봤을 때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이 부족해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 봤을 때 칼로리도 그렇게까지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에요. 또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체지방이 좀 낮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리코겐 로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탄수화물 식사량이 굉장히 적어요. 탄수화물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운동을 공격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글리코겐 로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운동 전 식사가 지금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운동할 때 아마 힘이 좀 딸리시거나 아니면 운동 막바지에서 좀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글리코겐 양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탄수화물 섭취가 좀 적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죠. 제가 말했던 요거를 넣어주거나 게토레이 파우더랑 BCA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글리코겐을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확 늘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탄수화물 섭취가 정말 부족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밥량을 정말 좀 극단적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한 3일 정도? 3일 정도? 근데 만약에 체중이 말도 안 되게 확확 늘어난다. 확확 막 1kg, 2kg, 막 3kg 이 정도 체격이면 아마 3에서 4kg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체중이 한 번에 확 늘어난다. 그럼 글리코겐이 그냥 평소에 그만큼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은 이렇게 안 쪄요. 지방은 절대 이렇게 3, 4kg 단기간 안에 안 찌거든요. 근데 글리코겐은 로딩되면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확 늘어나.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근육량이 아마 펌핑도 훨씬 잘 되고 느낌도 좋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번 밥량을 딱 반만, 근데 반만 늘려야 돼요. 이거 염분도 같이 늘리면 안 돼요. 왜냐면 염분도 같이 늘리면 부어서 반만 해서 한번 확 늘려보세요. 3일 정도. 진짜 그 체중 확 늘어날 거예요. 이러면 근데 인바디 데이터도 좋게 나온다. 글리코겐이 좋아져서. 이게 보통 그 대회할 때 글리코겐 로딩 밴딩 할 때 이렇게도 이제 그거이기도 해요, 사실. 지금 딱 봤을 때 글리코겐이 지금 많이 고갈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기화를 저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파워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근육 증가, 체지방 감소, 회복, 요거를 크게 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좋긴 좋은데 여기서 더 성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한계치를 어떻게 보면 딱 쳤어. 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요즘에 뭐 트레이닝 방법도 되게 좋아지고 더 좋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되게 체계화를 해야 돼요. 정말 체계화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장했던 그 속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뭔가 굉장히 체계화를 해야지 조금씩 매년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선수로 갈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긴 돼요. 그래야지 조금씩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체지방량도 좀 적어요. 제 생각에는 체지방이 조금 붙을 거를 고려하고도 체지방이 붙을 걸 조금 고려하고도 식사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훨씬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남성 호르몬이 100%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식사량도 그렇게까지 막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체지방량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이분은 뭐냐면 좀 타고남이 있어요. 식사량을 늘려주시고 체지방량도 조금 늘려주시면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확 늘어날 거야. 근육량도 더 잘 붙고. 근데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를 하면서 이제 체지방 뺐다가 근육량 올렸다가 체지방 뺐다가 근육량 올렸다가 요걸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내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계속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막 팍팍팍팍 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게 인터넷 봤을 때 몸 좋으신 분들도 딱 어느 정도 우와 이분 몸 좋다. 근데 3년 뒤에 봐도 똑같아. 5년 뒤에 봐도 똑같아. 그러는 경우가 보통 여기서 이제 변화를 못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막 1년 단위 막 6개월 단위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일부러 뭐 살 찌우는 것들도 체지방 끼는 것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잘 못하시고 또 여기서 이제 부상도 막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이제 좀 적은 경우들이 많죠. 근데 좀 아까워. 왜냐면 이 정도 스펙에서는 좀 노력하면 진짜 몸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분도 지금 아마 그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디빌딩 선수로 이제 나가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실업팀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쪽이 그렇게까지 막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충분하다라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디빌딩 쪽은 그쪽에 이제 그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였는데 이게 아르기닌을 먹었을 때 성장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르기닌 섭취량은 굉장히 많아요. 막 7g, 막 10g 엄청 많이 먹어. 근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르기닌을.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 제품으로 해서 막 고용량 아르기닌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거 운동이랑 같이 먹었을 때 오히려 성장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운동을 했을 때도 성장 호르몬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근데 아르기닌을 단독적으로 먹었을 때도 증가를 해요. 근데 같이 얘네들이 병행이 되면 애매해져요. 애매해져. 요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지?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운동 전에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공복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운동 전 공복이 아니라 다른 공복 타이밍에 드시면 괜찮은데 그래서 요런 것들 빼주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비트루트도 요거 도움 안 됩니다. 이거 비트루트 여러분들 비트즙이나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섭취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도움 안 돼요. 캡슐도 그러니까 캡슐이 이거 막 눌러놓은 거 아니라 그냥 파우더를 캡슐 안에다 담아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캡슐은 이게 그러니까 파우더 기준으로 20g에서 30g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양이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캡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즙도 정말 이거를 완전 농축해둔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비트즙은 그냥 비트 주스예요. 비트 주스야. 그렇기 때문에 포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걸 먹으려서 도움이 되려고 하면 비트 주스 같은 경우에는 500ml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요 정도 먹어야 되거든요. 요게 80ml였던가? 기억이 잘 안 되네. 한 포에. 그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수율이 안 맞아요. 원래 비트는 굉장히 먹기 까다로운 보충제 중 하나예요. 아무튼 이 타이밍에 안 드셔도 돼요. 이 타이밍에 안 드셔도 되고 솔직히 마그네슘도 이 타이밍에 안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단 평가는 여기까지 되고 그리고 식단 평가 이게 제가 올려주신 다음에 조금 느리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올려주시고 나서 이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우지 말고 두시면 제가 보고
식단 평가 해드리고 그리고 그건 있어. 모든 분들을 다 못 해드리긴 해요. 모든 분들을 못 해드리더라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 해드릴 거리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시면 제가 그래도 좀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